그러면 바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준비한 웨비나 주제는 논코딩입니다. 즉 여러 가지 뭐 스크립트나 아니면 다양한 랭귀지를 통해서 직접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닌 코딩 없이도 혼합 현실 기반의 그러한 가이드 매뉴얼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 에스핀 테크놀로지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홀로렌즈라고 하는 그 디바이스의 특성 중에 배경 기술이 혼합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가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소개들, 그리고 네 번째는 홀로렌즈 디바이스 장비에 대한 소개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부터가 본격적인 본 주제가 되겠고요. 다이나믹스 365 가이드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입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홀로렌즈 디바이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소프트웨어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 대한 소개들, 그리고 가이드를 실제 활용하고 계시는 다양한 그 고객 사례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명은 에스핀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장표에서 지금 소개되어 있듯이 SCK라고 하는 회사, 기업, 그리고 베스핀 글로벌이라고 하는 기업의 합작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보면은 ADD라고 해서 디스트리뷰터, 이제 유통할 수 있는 총판사다라고 해서 언급을 해놨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홀로렌즈 총판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연역입니다. 저희 에스핀 테크놀로지는 1992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를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해왔던 총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소프트뱅크 코리아로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는 에이펙 탑3 뭐 CSP 총판으로도 선정이 됐고, 지금 오늘 연관성이 있는 홀로렌즈 총판권에 대한 부분들도 뭐 정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총판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벤더들에 대한 제품들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 주제가 되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라고 하는 제품은 혼합현실 영역에서 저희가 비즈니스 방향성을 잡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믹스드 리얼리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애저 기반,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인 애저 기반의 혼합 현실 에코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다양한 이제 고객 사례들을 확보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홀로렌즈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되는 가이드 같은 이러한 제품들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컨설팅 해드리고 여러 가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 인스파이어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저희가 홀로납 현실 영역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이 돼서 아시아 최초로 수상을 하는 또 영예를 또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수상을 받았는지는 제가 고객 사례를 말씀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혼합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현실은 믹스드 리얼리티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실과 가상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파란새가 이렇게 춤추고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는 손바닥이 있습니다. 손바닥은 현실인 거죠. 제 손바닥이 있는 거고 그 위에는 3D 객체가 이렇게 같이 오버랩돼서 보여지는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워딩을 정리를 하자면 실시간으로 현실과 가상에 존재하는 것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인터랙션 부분입니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기술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장표를 하나 더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보시는 게 혼합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대한 그 개념 비교를 제가 사진을 몇 장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AR, 즉 증강현실이고요.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실제 현실이 있고 그 중앙에 지금 VR 같은 컨텐츠 혹은 그 객체를 띄어서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게끔 섞여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VR은 너무 명쾌하죠. 완전히 현실과는 다른 세계이고요. 다른 세계에서 여러 가지 그 VR 기반의 가상 콘텐츠들을 보면서 하는 그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주제가 되는 혼합현실 같은 경우는 지금 AR과 MR의 차이점을 뭐 이미 찾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소파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오브젝트를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파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VR 컨텐츠가 저거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로봇을 제가 손으로 들고 있다가 손을 놓게 되면 어, 그 그래비티,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소파 위에 딱 멈춰 서거나 혹은 바닥에 멈춰 서거나 이렇게 실제 물체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디바이스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 드릴 홀로렌즈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HMD 장비입니다. HMD는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 장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오큘러스 퀘스트 2 그리고 바이브 프로 2 같은 경우는 VR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VR 환경에서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을 체험을 하시고 시나리오들을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 약간 좀 그 외관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는 바이저라고 부르는 고글같이 생긴 부분이 반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변을 다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중앙에 있는 오큘러스 퀘스트 2나 바이브 프로 2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앞쪽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서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장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리얼에어나 아니면 뷰직스의 장비 같은 경우는 증강현실 장비입니다. 좀 모양이 많이 다르게 생겼고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밑에 자세히 좀 설명을 해놨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언급을 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래킹 부분입니다.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아이 트래킹 그리고 핸드 트래킹이라고 해서 앞쪽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가상의 객체들을 맨손으로 잡거나 핸들링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 장비들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 별도의 컨트롤러나 햅틱이 있어야만 핸드 트래킹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체를 제어하려면은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그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야각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 홀로렌즈는 주변이 뻥 뚫려 있는 다 보이는 그 현실 세계를 보면서 가운데 있는 시야각, 필드 오브 뷰라고 부르는데요. 한 52도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안경을 착용하신 분들이 안경을 착용하시게 되면 위아래 폭은 좀 좁고 옆에가 살짝 이제 넓어지는 약간 그 정도의 시야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VR은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서 체험을 하시기 때문에 97도, 113도 같이 상당히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또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R 장비 같은 경우는 20도, 16도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좁은 그런 시야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자면 홀로렌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HMD 장비이다 보니 운영 체제로 윈도우즈 10이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장비들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별도의 PC를 연결해서 컴퓨팅 파워를 가져와야 되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홀로렌즈에서 혼합현실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왼쪽 상단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왼쪽 상단에 보시다시피 이제 원격 전문가 지원이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격지에 있는 뭐 그게 스마트 팩토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설비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혹은 트러블 슈팅을 하셔야 할 때 기존에는 사람이 무조건 출장을 가서 전문가가 직접 그 장비를 만져보고 해결을 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플로어였다고 하면은 지금 혼합 현실 기반의 홀로렌즈를 적용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원격지에서 홀로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그 화면들을 전문가에게 대신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굳이 출장을 가지 않아도 홀로렌즈를 착용한 그 상대방이 보여주는 화면들을 보면서 주석 기능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동그라미를 치거나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혹은 뭐 포인터 같은 이렇게 화살표를 명시를 한다든지 좀 더 직관적이고 명쾌하게 코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그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상호 훈련과 학습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홀로렌즈를 여러 명이 착용을 하고 그 중앙에 특정 객체나 아니면 3D 오브젝트를 투영을 시켜놓고 동시에 여러 명이 같은 공간을 보면서 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회의체를 운영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몰입형 업무회의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호훈련 학습 지원에 대한 약간 확장판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빼거리 있고 화이트보드가 있고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지 포스트잇을 붙인다든지 물론 가상 컨텐츠로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그 실제 같은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몰입형 업무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그 차이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왼쪽 하단으로 좀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원격 IoT 정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뭐 건설 현장 같은 현장이 좀 보이게 되고요. 여러 가지 IoT 센서를 연결을 하고 디지털 트윈 환경으로 거기에 대한 축소판, 쌍둥이의 축소판을 만들어서 홀로렌즈로 보게끔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냐 하면 홀로렌즈를 착용을 하고 실제 현장에 대한 축소판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단순히 모니터링하고 관제하고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IoT를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특정 값에 대한 그 숫자를 변경을 한다든지 혹은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정 층에 대한 부분들을 전원을 온오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원격지에서 가능하겠죠. 현장에 가지 않아도. 그리고 밑에 있는 중앙에 있는 시나리오를 또 살펴보시게 되면 상호 협업과 디자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약간 학습 지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그 교육을 하는 관점으로 봤다라고 하면 훈련하고 교육하는 관점이었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부분들은 품평에 생각하시고 쇼룸 같은 것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이너라고 가정을 하고요. 홀로렌즈를 착용한 디자이너 분들이 같은 디자인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품평회들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차 벤더에 대한 디자이너, 그리고 실제 벤더사에 대한 그 디자이너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좀 명쾌한 부분이고요. 메타버스 커뮤니티 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AR이나 아니면 뭐 태블릿, 그리고 PC, 다양한 그 멀티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홀로렌즈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메타버스 커뮤니티 모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세 내용들입니다. 기존에 보시게 되면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이제 12월 달에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스 365 리모트 어시스트라고 하는 이 제품을 활용해서 원격 지원 시나리오 예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현장에서 이슈가 발생을 했었을 경우에 홀로렌즈를 착용을 하고 헤드쿼터에 있는 전문가가 직접 3D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혼합현실 교육을 해준다든지 혹은 실시간으로 원격 지원을 하고 자료를 공유해서 이슈를 처리하는 그래서 어시스터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플로우라고 간단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인 다이나믹스 365 가이드 기반의
혼합 현실 교육 부분입니다. 시뮬레이션 예시를 좀 가져왔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 테넌트, 그리고 고객 테넌트,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홀로렌즈, 그리고 가이드라고 하는 앱,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되겠고요. 파워비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분석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예정인데요.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가이드로 매뉴얼을 작성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 내가 좀 오래 걸렸는지, 이 설비에 대한 동작 시간이 얼마나 좀 레인턴시가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BI 대시보드화해서 볼 수가 있는 분석 관점에서 하는 부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사용하시려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세 가지 스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PC에서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뚝딱뚝딱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시는 것처럼 발표자를 작성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객체를 사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MR 매뉴얼에 대한 그 설명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미리 타이핑을 쳐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사진을 활용을 할지, 혹은 어떠한 동영상을 넣어서 이해를 돕게 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구성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수가 드는 부분들은 미리 노트북으로 작업을 해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홀로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혼합 현실이다 보니까 실제 물체에 가고, 그 위에다가 화살표나 아니면 1, 2, 3 같은 숫자라든지 이렇게 홀로그램을 맨손으로 직접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번 같은 경우는 레버를 올려라. 뭐 2번 같은 경우는 나사를 풀어라. 뭐 약간 이런 것들을 단순히 텍스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서 좀 더 이해를 돕게끔 할 수 있고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스텝 1, 2를 통해서 전문가가 작성을 해놓게 되면 실제 그걸 체험해야 되는 직원 혹은 담당자는 가이드 교육 시뮬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해당 내용들을 홀로렌즈만 착용하면 주변에 전문가가 없어도 혼자서 따라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러한 시뮬레이션 예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두 가지를 합쳐놓은 시나리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는 그 ERP하고 CRM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이 다이나믹스 365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그 필드 서비스라고 하는 모듈을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리모트 어시스트, 그리고 가이드라고 하는 제품들, 그리고 약간의 레거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필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동을 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연계를 하고요. 그래서 뭐 연락처나 제품 관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할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자료를 관리하는 것들을 연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홀로렌즈를 활용해서 전문가가 직접 점검 서비스를 한다든지, 혹은 그 전문가를 위해서 엔지니어 할당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필드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트윈과 홀로렌즈를 활용한 아키텍처 예시입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 그리고 상단에 있는 그 세 가지 타이틀 정도만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요. 왼쪽은 레가시 환경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고객의 로우 데이터들, 뭐 PLC가 됐건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되었건 여러 가지 알림을 할 수 있는 뭐 MES 설비가 되었건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산업 현장에선 가지고 있고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계시겠죠. 그 DB를 가지고 와서 디지털 트윈 모델에 적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계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었던 내용들, IoT 데이터들에 대한 내용들을 핸들링하고 같이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렌즈를 착용을 엔드 유저 상에서는 최종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3D 오브젝트들을 통해서 제품 설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할 수가 있으시고, 뭐 생산 라인에 대한 시각화된 정보들을 연계해서 보신다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계해서 서비스들을 구성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왼쪽은 동일하고 우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홀로그램 대시보드를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특정 재고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를 한다든지, 혹은 거기에 대한 수치를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물체를 가게 되면 보통은 이제 부착을 해놓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기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홀로그램 대시보드로 저렇게 보여주면서 편안하게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처럼 디지털 트윈 모델들을 적용을 해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앱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혼자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러한 구성들도 확장 시나리오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나의 예시로 마이크로소프트 메쉬, 정확히는 메쉬 포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하는 현재는 프리뷰 버전인데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연계를 하게 되면 홀로렌즈를 통해서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시각화, 이렇게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그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홀로렌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멀티 디바이스들을 연계해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회의체를 한다든지 혹은 품평회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정 과정에 대해서 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상으로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홀로렌즈 2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렌즈 2는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에 착용하는 컴퓨터다라고 정확히는 홀로그래픽 컴퓨터이고요. 머리에 착용하는 컴퓨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좀 접근하시기가 용이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독립적인 디바이스.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선 환경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저희는 핸즈프리라고 좀 표현을 하고요. HMD 장비니까 이제 머리에 착용을 하겠죠. 착용을 하고 양손으로 앞쪽에 있는 센서들을 통해서 다양한 그 제스처 액션이라든지 물체를 잡거나 뭐 던지거나 돌리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이드에서는 이제 키가 되는 부분이 IR 센서 부분인데요. IR 센서는 홍채를 인식해서 눈동자를 따라가는 움직임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GIS 맵 데이터 같은 것들을 홀로렌즈 상으로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눈동자만으로 여러 가지 그 지도 정보에 대한 것들을 움직이거나 혹은 지구본을 이렇게 돌린다든지 이렇게 물체에 대해서 액션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것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윈도우즈 10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OS로는 윈도우즈 10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헤더과 핸즈프리를 더 오래 그리고 더 편안하게 그리고 휴먼 에러 없이 안전하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격 홀로그램을 통해서 공동으로 협업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혁신이라고 표현드린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활용한 다양한 그 연계 서비스들, 그리고 안정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실 수가 있고, 확장성으로 이제 지원되는 강력한 그 에코시스템이 이미 있기 때문에 액세스에서 접근을 하기가 용이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교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음성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앞쪽에 마이크가 이렇게 5개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근을 하고 상대방이 뒤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목소리가 이제 뒤에서부터 들리게끔 한다든지 뭐 서라운드 사운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공간 음향 비슷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지원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뭐 핸드 트래킹입니다. 보시다시피 맨손으로 잡고 뭐 돌린다든지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이동시킨다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앞쪽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가능한 원리이고요. 세 번째로는 아이 트래킹입니다. 보시게 되면 눈동자를 인식을 하게 되고요. 저 지금 뭐 잘 안 보이시지만 스크롤 업 되면서 이렇게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물체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버튼을 클릭한다든지 뭐 게이지라고 하는 제스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공간 매핑 부분이고요. 혼합 현실 기반의 HMD 장비이기 때문에 주변을 이렇게 스캐닝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벽은 어떻게 되어 있고, 왼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천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쪽에 테이블은 뭐가 있고, 뭐 의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실제 물체를 스캔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VR 콘텐츠들을 개발을 하고 만들게 되면 실제 현실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야각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홀로렌즈 1이었고요. 홀로렌즈 2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2도 정도의 상당히 좀 넓은 시야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업 부분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윈도우즈 10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빌트인 되어 있고요. 왼쪽 손목을 누르게 되면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팝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메트로 UI를 다들 이제 친숙하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윈도우즈 10에서 보이는 그런 아이콘들이나 버튼 같은 것들을 맨손 손가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서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쉽게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머리에 착용하고 지금 가운데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분이신데 뭔가 정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핸즈프리이죠. 그래서 무선 환경에서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부분은 다양한 사용자들과 연계해서 같이 스트리밍을 하거나 아니면 환경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앱 에코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홀로렌즈2로 다양한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계를 하고 다양한 그 MR 파트너 분들이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혼합 현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이미 있고 다음에 이제 홈체인식 기반으로 홀로렌즈를 착용하는 사람마다 각각 다 그 여러 가지 그 시각도 다를 거고 눈높이도 다를 거고 각각 개인에 맞는 그 생체 정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로그인 할 때마다 한다든지 계속해서 인식을 하게 해가지고 스위칭 할 때마다 나한테 맞춰져 있는 최적화된 환경으로 홀로렌즈를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뭐 홀로그래픽 부분은 홀로그래픽을 통해서 홀로렌즈 앞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구현을 해내고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원격으로 디바이스 관리하는 부분들은 뭐 MDM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관련된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홀로렌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편안하게 이제 맞춰줄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오버헤드 스트랩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머리를 고정합니다. 밴드를 통해서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외형 상세 내용들이고요. 홀로렌즈 왼편에 그 뒤쪽에 있는 게 이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 왼편에 LED 표시기로 충전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이제 전원 버튼입니다. 그리고 조정 휠을 통해서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머리를 좀 알맞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 포트는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C타입 충전 포트가 있고요. 해당 C2C, C타입 그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데이터 케이블 역할도 병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는 오버헤드 스트랩을 통해서 머리를 고정시킬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음량 조절 버튼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바이저 있는 오른편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음량 조절 버튼이 있고 왼쪽에 있는 밝기 조절 버튼 같은 경우는 홀로렌즈를 통해서 보는 그 3D 컨텐츠에 대한 밝기를 선명하게 할 것인지 혹은 약간은 좀 투명도를 조절해서 좀 투명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하드웨어 관련된 상세 스펙들이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댄스레터를 전달 드릴 때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에디션이 지금 현재는 한국은 두 가지 에디션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게 홀로렌즈 일반 버전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산업용 버전입니다. 차이점은 밑에 있는 그 표로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보증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런티 해드리는 그 AS에 대한 서비스 기간이 1년이고요. 그리고 산업용 버전 같은 경우는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산업용 버전을 쓰는 이유는 보증 기간도 있지만 클린룸이라고 부르는 예를 들면 반도체 회사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규격을 맞췄는지 그래서 iOS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오늘 주제인 다이나믹스 365 가이드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에코 생태계가 이미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저 기반으로 있는 서비스들을 홀로렌즈로 액세스해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이나믹스 365 필드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ERP와 CRM 이 두 가지 영역을 예전에는 다이나믹스 365 ERP 그리고 다이나믹스 365 CRM이라고 명명을 했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다이나믹스 365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모듈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홀로렌즈와 가장 좀 밀접한 부분은 필드 서비스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필드 서비스를 연계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홀로렌즈와 함께 활용을 했었을 때 상담 관리를 한다든지 엔지니어 할당되어 있는 그 내부 플로우들을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순서에 맞게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전화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할당 기능들을 구현을 해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커스터마이징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뭐 영업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계약 정보, 상품 정보, 그리고 담당자에 대한 프로필 정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가 어떠한 케이스인지 그리고 뭐 회원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각 면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개인화 서비스는 뭐 연장선일 것 같고요. 원하는 정보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분석된 내용들을 이렇게 파워 BI에 연계를 하게 되면 비즈니스 기반의 그 분석을 또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대시보드화해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나믹스 365 가이드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설비에 대해서 조립을 하셔야 할 경우 혹은 운영을 하셔야 될 경우 동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셔야 될 경우 활용을 하는 제품이고요. 앞쪽에 있는 것처럼 홀로그래픽으로 거기에 대한 매뉴얼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 스크립트 문 같은 것들을 넣어서 그 설명들을 넣어줄 수가 있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 같은 것들 이렇게 실물이랑 같이 오버랩해서 처음 하는 사람이라도 설명서를 읽고 그대로 좀 따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고요. 안전에 대한 강화 그리고 휴먼 에러를 좀 감소시킬 수가 있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표준화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각각에 대한 개인차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표준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식 격차들을 감소시키고 일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교육이나 프로세스가 개선되게 될 거고요. 간단한 동영상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처음 입사를 하신 분이고요. 특정 설비에 대해서 이제 운영을 해보실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이제 전문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교육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설명들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요. 홀로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그 실물에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홀로렌즈를 착용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설명을 보면서 그대로 쉽게 따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눈으로 게이지라고 하는 제스처를 통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길 수가 있게 되겠죠. 굳이 손으로 넘기거나 탭팅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고요. 3D 오브젝트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삽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전문가는 이렇게 파워 BI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구간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 지표로도 활용을 하시고 계속해서 좀 숙달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이나믹스 365는 간략하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 역할에 따른 그 가이드로는 그 공정 조립을 한다든지 뭔가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한다든지 운영을 해야 한다든지 뭐 특정 자격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요소들을 각각 검증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친숙하지 않은 장비나 아니면 온고잉 되어야 하는 다양한 그 트레이닝 플로우가 있다라고 하면 표준화하고 뭐 컴플라이언스를 같이 준수할 수 있다라는 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코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공하는 다이나믹스 365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고 3D 파트 같은 것들 혹은 이미지, 비디오, 뭐 3D 툴킷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현을 해낼 수가 있고요. 쉽게.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바로 착용을 한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하시면 되고 파워 BI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CRM 모듈과 통합을 하게 되면 레거시 환경에 대한 다양한 그 DB들을 연계를 하고 홀로렌즈와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산 관리 기능 같은 것들도 같이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에 대해서 조금 운영하는 하나의 동영상을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운영에 대한 관점으로 준비를 한 동영상입니다. 실제 보면은 홀로렌즈를 착용한 그 뷰에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게이지라고 하는 제스처를 통해서 매뉴얼을 호출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캔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원형 앵커 혹은 뭐 QR코드 그리고 뭐 오브젝트 앵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공간에 대한 스캐닝을 하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낼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원형 앵커라고 하는 건데요. 원형 앵커를 홀로렌즈로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식을 하고 스캐닝을 하게 되면 뭐 컨펌을 한번 게이지라고 하는 제스처를 통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매뉴얼이 따라가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기게 됐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게이지 제스처를 통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양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저 내용들을 보면서 뭔가 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식으로 사진이나 동영상도 같이 좀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홀로렌즈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해낼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지금 약간 일부 그 3D 파트가 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스 365 가이드를 운영을 하시려면 가장 먼저 뭐 찾고 이제 여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맨손으로 손가락으로 클릭을 해가면서 가이드를 열고 거기에 원하는 인스턴스 내용, 원하는 그 매뉴얼을 찾아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여기에 운영자 모드를 하실 건지 아니면 작성자 모드를 하실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나오게 되겠고요. 작성자 입장에서는 직접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이고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편집을 해야 하겠죠. 작성자 모드로 보통 작성을 하게 되고 사용자나 교육을 받는 대상 입장에서는 운영자 모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동영상에서는 원형 앵커를 사용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 QR코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로렌즈를 구현을 하고 앱을 실행을 한 이후에 QR코드로 저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보신 것처럼 컨펌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구현을 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링크 대화 상자를 선택을 하고 가이드가 열리면 거기에 대한 단계별 내용들을 보고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앵커라고 하는 오브젝트 앵커가 있고요. 그리고 QR코드 앵커, 원형 코드 앵커, 그리고 홀로그램스 앵커라고 해서 홀로그램스 앵커 같은 경우는 저렇게 보여지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트리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적합한 앵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눈동자를 많이 쓰게 되십니다. 게이지라고 하는 제스처를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팔로우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있는 이 단계 카드라고 하는 그 설명 내용이 창이 계속해서 눈동자를 따라다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을 하게 되면 저 단계 카드가 알아서 따라오게끔 하는 그 팔로우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고정적으로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팔로우 모드를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앵커 버튼이라든지 뭐 단계 카운터라든지 작업 이름 그리고 뭐 버튼 같은 것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되어 있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부분은 이제 파워앱스 인터페이스들을 연계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체크리스트를 구현을 해낸다든지 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다음 이제 점선 부분이고요. 동영상 뭐 이미 두 개를 다 보셨기 때문에 그 점선이 뭔지는 쉽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포커스 영역을 찾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선을 따라서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이제 물리적 영역을 인식을 하고 점선을 따라서 실제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 저 단계 카드와 같이 이동을 하면서 볼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팔로우 모드이고요. 눈동자를 통해서 창을 선택을 하고 에어탭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같이 합쳐지는 제스처가 있는데요. 그렇게 그랩을 하게 되면 손가락을 이렇게 붙여서 잡게 되면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화살표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팔로우 모드를 해제를 하고 고정을 한 다음에 저 화살표 모양으로 원하는 위치에 설명서를 배치를 하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분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넥스트로 넘어가게 될지 아니면 다시 회귀하는 모드로 와서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될지 뭐 분기 모델 혹은 뭐 회귀 모델 같은 상황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한 스텝들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리거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정 트리거가 이제 방아쇠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단계 카드를 이동을 시키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화살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떠한 단계 카드를 보여주겠다라는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웹사이트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 카드 우측 하단에 보면 엣지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사이트, 원하는 참고 자료라든지 뭐 아니면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브라우저, 엣지 브라우저를 닫게 되면 작업 중이던 이전 단계로 이동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파워 앱스 부분은 마찬가지로 우측 하단에 또 저렇게 구현을 해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파워 앱스는 쉽게 이해하시면은 UI, UX 만드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그런 앱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파워 앱스를 통해서 구현을 해내고 가이드와 연계를 해서 그 체크리스트를 호출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홀로그램을 끄거나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화살표나 아니면 뭐 동그라미나 객체 같은 것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현을 해놨는데 만약에 그게 좀 조잡해가지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껐다 켰다를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오프라인 작업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최신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갱신하고 업데이트하는 것들은 반드시 온라인상에서 가능하겠지만 한번 호출했던 내용들은 홀로엔젤가 자체적으로 캐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해놨다가 굳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오프라인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그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왼쪽 밑에 적어놨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석 내용들은 이렇게 프로세스 타임 트래킹이라든지 가이드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 그 사용 빈도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템플릿이 다 제공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다음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쪽입니다. 그래서 메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동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메쉬에 대한 하나의 컨셉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한 그 아바타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그 어조를 파악하고 제스처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해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스킵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팀즈와 연계를 해낸 거고요. 이렇게 되면 다양한 사용자들을 이런 공간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서 자유롭게 회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화면을 공유한다든지 뭐 콘텐츠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뭐 통번역하는 부분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백월에 있었던 뭐 포스트잇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들도 활용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은 개발 중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메쉬라고 하는 홀로렌즈 전용 프리뷰 앱만 현재로서는 존재한다라고 정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영상은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실제 잘 쓰고 계시는 사례들에 대해서 빠르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내믹스 365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빛으로 EM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MCB 설비를 이제 조립하는데 가이드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H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이내믹스 365를 활용해서 부품 조립 매뉴얼을 표준화를 하고 그리고 임직원 교육 같은 것들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팩트 부분은 멘토가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L기업 같은 경우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표준화하고 임직원 교육하는 데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K기업 같은 경우는 송전기에 대한 운영 방법을 효과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실 때 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한 사례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홀로렌즈, 뭐 오늘 다이나믹 365가 주제긴 하지만 홀로렌즈 관점에서 보통 이제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벤츠라든지 아니면 BMW 그리고 볼보, 포드, 뭐 도요타 이런 데서 토요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이드를 활용해서 3D 오브젝트를 구현을 하고 앞에 있는 본네트를 열지 않아도 차량의 본네트를 열지 않아도 저 내부 구조들을 볼 수 있게끔 구현을 해놨고요. GE 같은 경우도 항공기 엔진 교육하실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카라고 하는 그 프리미엄 트럭을 만드는 제조사인데요. 여기도 유지 보수하는 형태로 혹은 트럭 부품을 조립할 때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인텔에서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 아일랜드 쪽 사례인데요. 비하인드 투어를 할 때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육군 뭐 아이바스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그러한 야간 훈련을 할 때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아이바스는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으나 작전을 수행하는 참모분들이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여러 가지 그 작전에 대한 회의를 한다든지 작전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 전투원들은 저렇게 보이시는 홀로렌즈랑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개조한 홀로렌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야간 투시경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연계해서 실제 훈련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중에 모 구청 같은 경우는 회수문화재 복원 사업을 하실 때도 활용을 하고 계시고,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회사 소개를 드렸었을 때 파이널리스트로 선정이 됐었던 사례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청각장애인 도슨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과천과학관에서 공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테마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귀가 들리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랬었을 경우에 홀로렌즈를 착용하면 앞쪽에 보이시는 그 수어 아바타가 나와서 이 친구가 도슨트처럼 똑같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던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체험존, 체험관 같은 것들도 많이 운영하고 계시고요. 특히 부산 어린이 창의 교육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부산이나 서울, 뭐 제주도 이런 데서 각각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같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체험을 서로 할 수 있었던 좀 의미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뭐 서울대학교에서도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스마트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아나토미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홀로렌즈로 저렇게 보실 수도 있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디지털 트윈 모델처럼 이렇게 축소된 현장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 실제 앞쪽에 있는 그 전자칠판에다가 홀로렌즈를 연결을 해놨고요. 여기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시는데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좀 잠깐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로렌즈를 통해서 앞쪽에 그 3D 오브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아나토미 모델을 볼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을 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그 교수님 VOC로는 수업을 하실 때 이 두개골에 대해서 설명하시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학생들 반응들도 좋았고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고려대학교 사례고요.
여기 보이시는 게 홀로렌즈 앱의 메쉬입니다. 메쉬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 라운드 테이블 위에 3D 오브젝트를 올려놓고 이렇게 다각면에서 보시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원격지에는 그 연구원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연구 목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사례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포항공대 같은 경우도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을 좀 위험하니까 이제 홀로렌즈로 혼합현실 기반의 컨텐츠를 구현을 해내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버튼들을 통해서 실제 교육에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마산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전에 보셨던 메시를 활용해서 메타버스 체험 같은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헬스케어 쪽 이야기를 좀 드리면 해외 사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로이라고 하는 친구가 뇌종양을 앓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홀로렌즈를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했냐면 실제 수술하는 것들을 모의 수술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해서 홀로렌즈 착용한 상태에서 수십 번 계속해서 능숙하게 의사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신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연습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수술을 집도를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여기 계시는 분이 루게릭 병을 좀 앓고 계세요. 피터 스콘 모건 박사님이시고요. 얼마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사이버 인간으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아무래도 루게릭 병을 앓다 보니까 거동이 좀 많이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우측에 있는 것처럼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IR 센서,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여러 가지 좀 의사소통을 하시는 형태로도 활용을 하셨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S병원 같은 경우도 응급 환자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아무래도 주말에 응급실에 가보게 되면은 외상 환자들이 좀 많은데 전문의가 안 계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랬을 경우에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거기에 대한 외상 상처 부위들을 보여주면서 전문가와 직접 RA 시나리오로 트러블 슈팅 할 수 있는 트러블 슈팅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애틀이라든지 아니면 다수 기관에서 지금 홀로렌즈를 직접 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구 목적으로 혹은 교육 목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상단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그 디지털 트윈화된 모델들의 샘플링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모니터링 관점도 있을 거고 우측에 있는 것처럼 뭔가 장애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알람을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IoT 센서와 연계해가지고 실제 핸들링까지도 하게끔, 제어까지도 하게끔 구현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발표 내용은 다 끝이 났고요.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자료에 저희 쪽 홈페이지나 혹은 뭐 문의하기 버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점 자료들은 넘어갈 거고요. 뭐 이건 다 자료로 배포를 해서 드릴 거니까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Q&A 세션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바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도입 시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홀로렌즈 사업 중단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들 하고 계시는데,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인 내용이 이제 올해 말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나운스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향후 방향성에 대한 청산이라든지 아니면 장비의 뭐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식 입장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스크롤을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답변을 이미 주셨군요. 네. 네, 그러면 우선 아무래도 지금 처음 접하시다 보니까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실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해주실 부분들은 저희 쪽 폼즈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회신 드리거나 아니면 별도로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놓친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장표 하나만 한 번 더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부산 백스코에서 12월 달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 세션들을 많이 준비를 했고요. 주제는 뉴 패러다임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 트윈과 혼합 현실 솔루션을 통한 조직 혁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부산 백스코에서 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참석하신 분들도 다양한 그 세션들과 홀로렌즈에 대한 체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많이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상으로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뭐 장기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12월 달에는 저희가 다이나믹스 365 리모트 어시스트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제품으로 또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장기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2월 달에도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